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50대 이상의 시니어 분들께서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살아오셨기에 이제는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원하실 텐데요. 그러나 노후 주거 환경을 고민할 때는 단순히 어디에서 살까라는 질문을 넘어서 의료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편리성, 안전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 주거 환경은 남은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단순히 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오늘 내면을 깨우는 지혜에서는 노후에 꼭 고려해야 할 8가지 중요한 주거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적 교류 가능성. 은퇴 후 많은 시니어분들이 사회적 교류의 부족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형성했지만 은퇴 후에는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더욱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던 김 씨는 은퇴 후 조용한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한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차로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했고 결국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반면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환경에서는 이런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이 씨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게 큰 위안과 활력을 주었고 정서적 지지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커뮤니티 센터나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적당한 주거 공간. 적당한 주거 공간은 은퇴 후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부부만 남게 되면 넓은 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간이 크면 관리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여전히 넓은 집에 거주하는 이 씨 부부는 집안 곳곳을 청소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관리비와 난방비도 많이 들어 경제적인 부담을 느꼈고 불필요한 공간이 많아지면서 심리적인 공허함도 커졌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한 후 생활의 질이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집안 관리가 수월해졌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남은 여생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작은 주거 공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생활비 절감을 위해 은퇴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둘 공간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지내다 보니 각자의 개인 공간이 없어서 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은 심리적인 답답함을 유발하고 이는 가족 간의 긴장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집에서 생활하며 부부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다시 적당한 크기의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주거 공간을 선택할 때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지나치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주거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가 용이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씨 부부처럼 큰 집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박 씨 부부의 경우처럼 너무 작은 공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부가 서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각자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면 생활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3. 의료시설 접근성.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며 만성질환이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 부부는 전원 생활을 위해 외곽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남편이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으면서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멀어 관리가 어려워졌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기 힘들어져 결국 다시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반면 박 씨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해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어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의료시설이 가까운 덕분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며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 접근성.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대중교통과 편의시설 접근성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힘들어지거나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트, 병원, 약국 같은 필수 시설들이 가까워야 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교회로 이사했지만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병원이나 마트가 없어서 매번 차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부부는 편리한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지역으로 다시 이사해야 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외출이 훨씬 자유롭고 가까운 곳에 마트와 병원이 있어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환경 덕분에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거주하면 신체적 제약이 생기더라도 자립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는 문화시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고 갑자기 많은 여가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 동안 무료함과 권태감을 느끼기 쉬운데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고민했지만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매주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수업 후에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풍성한 사회적 관계도 형성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박 씨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었고 심리적 안정감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화시설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6. 치안 상태. 안전한 주거 환경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안이 좋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치안이 불안한 곳에 살게 되면 외출 자체가 두려워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곳은 밤이 되면 어두운 골목과 치안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차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가까운 마트나 병원에도 잘 가지 않으면서 생활 반경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박 씨는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며 이웃과 자주 교류합니다. 이처럼 안전한 환경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일상생활도 훨씬 자유롭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는 치안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외출이나 사회 활동을 활발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주택의 편리성. 노후 생활에서는 주택 구조의 편리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기동성이 떨어지고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함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계단이나 문턱, 욕실 같은 곳에서의 작은 장애물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40년간 살던 2층 단독주택에서 생활했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박 씨는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집안에서의 활동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후 박 씨는 생활의 편리함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안전 손잡이를 달아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방도 사용하기 쉽게 구조를 변경하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배치되는 등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에는 계단 없는 단층 구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 적합합니다. 주택 내에서의 작은 구조적 변화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노년기에도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경제적 여건.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다른 필수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전원주택을 구입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유지비와 난방비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의료비 지출도 크게 늘어나 결국 전원주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남은 자금을 활용해 의료비와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큰 주택을 유지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작은 주택이나 임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정부의 노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는 그동안 쌓아온 삶의 결실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 환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의료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편리성,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요소들을 잘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의 노후 생활은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일 것입니다.